신분증 사진이나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비대면 개통이 너무 쉽게 남용되기도 하고, 분실이나 유출된 신분증 이미지로 알뜰폰이 대량 개통되기도 해요. 통신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죠. 기존 인증 수단이 사기 친화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면 인증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사기를 못 치게 막으려는 제도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도입되는데 이 제도가 추진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명예도용 그리고 비대면 사기 차단이 가장 큰 이유예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안면 인증 도입은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명예도용 대포폰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신분증 사진이나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비대면 개통이 너무 쉽게 남용되기도 하고, 분실이나 유출된 신분증 이미지로 알뜰폰이 대량 개통되기도 해요. 그리고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도박 계정을 임의로 생성하기도 하고요. 실제 피해자는 명의자인데 통신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죠. 그러니까 기존 인증 수단이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개통 구조 자체가 사기 친화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리점이나 업체가 고객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실물과 사진을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서류는 진짜지만 사람은 가짜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 서류 확인이었던 게 실제 사람 확인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융 공공인증 수준으로 통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분야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융만 봐도 얼굴 인증하죠. 그리고 계좌 인증하죠. 기기도 인증을 해요. 그리고 공공에서 발행하는 것들은 모바일 신분증이나 생체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통신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통신도 고객 번호가 금융 계좌급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인증이 딱 찍힌 이유가 사진 도용이 불가하고 실시간 생체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 개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후 책임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비대면 개통의 자유를 줄이더라도 사기 구조를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안면 인증은 고객을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사기를 못 치게 막으려는 제도인 거예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안면 인증이 실제로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 효과가 있냐? 특히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하던 구조에는 분명 타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이 아닌 사람도 여러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는데 안면 인증이 들어오면서 이 방식이 거의 막혀요. 따라서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막 찍어내던 구조는 확실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 범죄는 상당수는 몰래 개통이 아니라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는 구조에서 시작해요.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폰 하나만 개통하면 돈 준다는 제안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개통하는 경우예요. 매장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전화가 와요. 선개통 가능하세요? 20만 원 드릴게요. 30만 원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줄 테니까 개통해 주세요요. 만약에 이런 거에 응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실제로 포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업자들이 그 명의를 빌려줄 고객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온 사람은 실제 명의자이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는 걸러지지 못하는 거죠. 이 경우 안면 인증은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번제는 개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개통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개통하자마자 해외 발신이 시작되거나 콜 포워딩이라고 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다른 번호로 연결하는 거, 그런 것이 설정이 되거나 특정 패턴으로 여러 회선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면 인증은 이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제 생각은 안면 인증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을 줄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돼요. 하지만 범죄를 완전히 막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 제도가 효과를 가지려면 개통 이후 관리나 그리고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돼요. 제도 하나로 범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를 막았고 어디가 아직 열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개통 절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존에는요,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만 하면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꽤 불편해졌습니다. 예전 개통 방식 설명 드려보면 예전 개통 절차는 되게 단순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이랑 이름이 맞는지만 확인해보고 OCR이라고 하는 기계에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만 더 거치면 개통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어요. 숙련된 직원이라면 몇 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근데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안면 인증 절차가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고객이 자신의 폰으로 페이지에 신분증 인증하는 페이지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고 본인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들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거리고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현장에서 겪는 실제 불편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어르신 고객들은 카메라 위치부터 헷갈려 하세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스크, 안경, 조명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들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아까는 된다더니 왜 또 안 돼요? 또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편해요. 아직은 시험 단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앱이 멈추거나 갑자기 인증이 초기화되거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현장에서는 이게 정식 도입이 맞나? 이거 진짜 계속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안면 인증이 추가되면서 보안은 강화됐고요. 하지만 절차는 복잡해졌고요. 시간이 더 걸리고 현장에서는 확실히 불편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제도라기보다는 시험 운영에 가깝다고 느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물론 제도가 정착되면 이 불편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분명히 불편하고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일부에서는 생체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걱정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서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얼굴 정보 유출되는 거 아닌가?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 현장에서 보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걱정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먼저 이 걱정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얼굴은 지문처럼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감정 자체는 과민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 사진이 저장된다거나 어디에 쌓이는 구조는 아니에요. 안면 인증은 사진을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에 바로 폐기되는 구조에 가까워요. 얼굴 이미지 자체를 모아두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하는 부분은 안면 인증 자체보다는 전체 개인정보 관리 구조예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신분증 사본이나 주소나 계좌, 통신이용 내역까지 개인정보를 맡기고 있어요. 안면 인증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전체 구조 안에서는 이미 비슷한 수준의 정보는 계속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면 인증 자체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런 기술일수록 관리랑 투명성이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있는 매장에서 개통을 하셔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면 인증이 얼굴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면 인증이 있느냐보다 그 정보를 매장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보안은 늘 편이나 불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가 생겨요. 안면 인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도입됐는지 어디까지 안전한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면 인증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고객분들이 미리 준비하면 덜 힘들 것 같은 것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패스 앱을 미리 설치하시고 로그인 해두셔요. 가장 중요한 건 패스 앱인데 현장에 오셔서 설치하고 인증받고 아이디 찾고 이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미리 패스 앱 설치하고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해두기, 이 두 가지만 해두셔도 개통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미리 벗고 오시기. 안면 인증은 생각보다 민감해요.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 심지어 두꺼운 안경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촬영할 때는 얼굴이 최대한 잘 보이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명이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기. 그러니까 어두운 매장 구석이나 역광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조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천천히 하시면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휴대폰 배터리는 여유 있게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많이 겪는 게 배터리 부족이에요. 인증 중에 배터리가 꺼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통 오실 때에는 이제는 배터리 30% 정도는 꼭 유지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예전보다 개통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이거 고객 잘못도 아니고요. 직원들 잘못도 아니에요. 아직 시스템이 정착 중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 안면 인증 전에 이것만 준비하셔도 좋아요. 4가지인데요. 패스앱 설치, 그리고 로그인하기, 그리고 얼굴 가리는 것 미리 제거하기, 그리고 3번째로는 배터리 충분히 충전해 오기, 그리고 4번째로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실. 이렇게만 준비해도 개통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번 시범 도입 이후 정식 제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앞으로 휴대폰 개통 절차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안면 인증은 시범 도입 단계라고들 얘기해요. 그렇다면 궁금해지잖아요. 이거 그냥 시범으로 끝날까 아니면 정식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될까? 현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냐? 이 제도는 편의를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범죄 통제를 위해 나온 제도예요.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문제가 줄어들어 있다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오류가 있어도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통 절차는 더 까다롭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통신은 개통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개통 절차는 지금보다 더 단순해지기보다는 더 확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면 인증 고도화, 인증 실패 시 추가 절차, 특수 조건에서는 비대면을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빨리 개통보다는 확실하게 개통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개통은 구조가 바뀔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개통, 온라인 개통들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방식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워 보여요. 단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구조 쉬웠잖아요. 이런 점점 줄어들고 사람 확인이 개입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사람을 직접 보고 이상 징후를 느끼고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렵거든요. 앞으로 가격 경쟁보다는 신뢰와 상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정리해보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면 인증은 시범이지만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개통은 더 빠르기보다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대면 개통은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오프라인 매장이 오히려 신뢰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는 가장 현실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불편한 제도는 오래 못 간다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불편해도 필요한 제도는 형태를 바꿔서라도 남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금융인증이나 공항 보안 검색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불편하다, 시간도 더 든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줄인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제도는 형태를 바꿔가면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도가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불편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제도는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안면 인증도 이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불편하고 오류도 많이 나고 개통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된다면 형태를 바꿔서라도 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 김태광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고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신년이 다가왔는데요.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지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다들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원을 담아서 매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라 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여유를 가져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개선할 수 있는 조금의 영역들을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전문하고 있는 이 통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최대한 만나는 고객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